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가 사업비 약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철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과연 삼성물산이 수주를 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두바이 왕세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는 지난 24일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14개역으로 구성된 총 길이 30km의 지하철 구간을 신설하는 공사인데요. 총 사업비는 49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 입찰을 시작으로 내년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네요. 삼성물산이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독일 지멘스와 인도 L&T, UAE 웨이드 아담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32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며 두바이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될 메트로 사업 향후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일관계로 그리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현지의 어르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의 지하철을 한국 기업들이 담당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국내 지하철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꽤 인정을 많이 받는 편이죠. 이번 소식은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쪽에서 지하철 공사 이렇게 크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삼성물산이 후보군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바이라는 곳은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지하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이라는 게 굉장히 공사가 크잖아요. 30km 구간에 14개 역사를 설치한다는데 땅도 깊게 파야 되죠. 그 터널들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도 해줘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큽니다. 총 사업비가 49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여러 컨소시엄이 도전을 했는데요. 먼저 삼성물산이 지멘스 이런 회사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도전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컨소시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회사입니다. 이쪽에 가보면 회사의 개요가 나오죠. 쭉 보면은 이 회사는 동화 부동산 주식회사 그리고 삼성상회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새로 태어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모태가 되는 회사고요. 지금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쪽에 가보면 나오는데 지금은 상사, 그러니까 만물상이죠.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상사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 패션, 리조트, 바이오 의약품, 이쪽은 바이오로직스가 담당을 하고 있죠. 사업 영역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래도 건설이 제일 익숙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좀 넘고요. 여전히 만물상, 상사 부문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그냥 소소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과 상사 부문의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이 조직 자체도 따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홍보 조직도 따로 만들어져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이 건설 부문을 매각을 한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특히 주택 사업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인수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나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루머는 루머 수준에서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삼성물산의 강점을 굳이 꼽는다면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삼성그룹에서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제품이 안 좋을 때는 반도체 같은 부품들이 실적을 내주고요. 지금처럼 부품이 안 좋을 때는 휴대폰 같은 완제품에서 실적을 내주는 이런 구조가 삼성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삼성물산 역시 어느 정도는 공유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쭉 보면은 상사 부문은 기절과 같은 게 있어서 외형이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그리고 바이오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게 이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를 봤을 때는 하이테크 이쪽을 중심으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오늘 나온 소식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해외 부문에서 사우디의 네옴,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네옴시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옴시티가 계획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지만 아무튼 관련 수주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과는 별개로 중동 플랜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동 쪽에서의 수주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지하철 수주까지 나온다면은 이거는 삼성물산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건설 경기인데요. 올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 회사들의 수익성 자체가 나빠졌고요. 부동산 PF의 불안 문제 이런 것까지 겹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쪽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부동산 PF 같은 쪽에서는 이 우려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대형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의 건설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이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회복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쪽에서의 수주 소식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사업에서의 수주가 실적에 미칠 영향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해외 수주가 주가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소식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